동의보감에 관한 내용이 발견된다. 동의보감이 비치되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 동의보감은 더더욱이 일체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도록 강조하고 있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당시의 동의보감을 상당히 귀중하게 생각을 했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편제의 실용성 외에도 동의보감엔 특기할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급성간염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허준은 이미 알고 있었다. 황달이 전염된다. 다시 말하면 급성간염이 전염된다고 하는 내용이 의사학적으로는 2차 대전의 전후에서 전장터에서 군사들이 황달이 전염되는 것을 군진의학에서 파악해서 이제 의학사에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근래에 간장질환에 대한 검사법이 개발되면서 확실한 이제 원인 바이러스가 규명됐습니다만은 허준 선생은 이미 한 400여 년 전에 황달이 급성 간염이 전염된다고 하는 것을 간파했다고 하는 사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의미 있는 관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소변이 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허준은 직접 소변의 맛을 봤다는 얘기가 된다. 동의보감은 중국에서 쓴 거 그냥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지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물론 그 동의보감에 있는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의 처방들이 있지만은 그거를 처방들을 갖다가 실제 우리를 그 백성들에게 임상적으로 전부 그걸 써봐가지고 거기서 효과가 좋은 처방들을 골라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말하는 그거는 뭐냐면 요즘 말하면 검증을 거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환자를 통해서 검증을 했다. 그것이 바로 그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 체질에 맞는 그런 그 처방들만 골라냈기 때문에 동의보감이 이제 그 유효성이라든지 그 면들이 바로 뭐냐면은 실증적인 거다. 이게 하나 그냥 단순히 남의 걸 갖다 베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그 환자를 통해서 검증이 된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실증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동의보감에 와서 한국의 한의학이 성립됐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한의학이 성립됐다. 물론 이제 중국의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삼국시대에 이미 들어왔으니까 한 천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때 와서야 비로소 우리가 한국의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학으로 성립되지 않았느냐.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중국의학을 수입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중국의학을 연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러다가 이제 동의보감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한국의학이 정립이 된 거죠.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우리나라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동의보감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되지 또다시 중국의학을 연구하고 받아들일 필요성을 적게 느꼈기 때문에 아마 중국과의 교류가 좀 소원해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보감의 탕액편을 보면 650여 가지의 약재 이름이 한글로 나란히 적혀 있다. 또 동의보감에서 처방하는 주요 약재의 90% 정도가 향약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약재들인 것이다. 이전까진 당약이란 이름으로 비싼 중국산 약재를 썼지만 동의보감 이후엔 우리 약으로 대체 쉽고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시 조선에서 쓰는 약재들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당약이었다. 동의보감에선 중국에서 수입해온 약재일 경우 반드시 당약이라고 표시를 달았다. 당시 당약의 경우 약값은 무척 비쌌다. 때문에 일반 민중들은 약 한 첩 제대로 먹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목숨이 달려 있어도 여간에선 약을 사 먹을 수 없었다. 만기요람을 보면 당약 중의 하나인 완청은
3.7g의 가격이 당시 쌀 10말에 버금가는 가격이었다. 같은 중량의 금값보다도 더 비싼 약이 있을 정도로 중국 약들은 고가였다. 당시 일반 서민들에겐 당약은 그림의 떡이었다. 허준이 동의보감의 그 저술에서 밝히고 있듯이 당시 그 수입약, 즉 중국약을 말하는 당약제 가격이 매우 비싸고 또 약제가 여러 가지 약제를 복합적으로 처방하면서 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런 고가의 약제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약을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모든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을 때 그런 비싼 고가의 약제들을 수입한다거나 또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에서도 동의보감과 동시에 원해본 의서들을 출간할 때 그 정신은 비교적 값싼 약제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것만 보아도 당시 약제 사용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특히 양반들도 한번 약을 먹기 위해서 약제 계를 해서 누구는 당귀를, 누구는 뭐 천궁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약들을 계를 만들어서 모아서 먹을 정도로 약값이 고가였다는 사실,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편을 잘 아는 허준은 동의보감에 과감하게 단방 처방을 넣었다. 말 그대로 한 가지 약제를 써 치료하는 처방이다. 고급 약제 수십 가지를 섞어 짓는 약에 비하면 자연히 약의 효능이란 측면에선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단방엔 바로 민중들을 생각하는 허준의 정신이 가장 잘 담겨져 있다. 여러 가지 약제들을 섞어 고급 처방을 쓸 수 없는 대다수 일반 민중들에겐 무엇보다 희소식이었다. 기회를 들어가면서까지 몸보신을 위한 약을 먹을 수 있는 소수보다는 목숨이 달려 있어도 약 한 번 쓸 수 없는 민중들을 위한 배려였다. 동의보감이 만들어진 자체가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전 국민이 이제 기하성상이 허덕이고 질병이 만연할 때 이 책을 만드는 게 그런 질병이 허덕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동의보감에 나오는 그 단방약제가 일반 민중의 치료편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을 통해 약과 현실에서 소외된 일반 백성들, 아파도 약 한 번 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대부분의 민중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또 우리 것을 찾은 허준으로 인해 이름 없는 우리 산 우리들의 약제들도 비로소 이름을 얻고 의미를 얻게 된 것이었다.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알았던 의사 허준의 마음 씀씀이었다. 당시 의서는 특권층의 것이었다. 결코 한문을 모르는 일반 민중들의 것이 아니었다. 허준은 그런 한문을 모르는 일반 민중들을 위해 많은 한글 언해본 의서들을 간행했다. 비로소 일반 백성들도 쉽게 의서를 접할 수 있게 됐다. 오로지 의술의 한 길, 그 고든 삶을 통해 허준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민중에 대한 사랑이었다.